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한 각 지자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11년 동안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운동을 펼쳐온 대구시 치과의사회 박세호 회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좀 더 상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경쟁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국립치의학연구원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가요? 우선 작년 12월 말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치과의료 서비스 시장은 최근 5년간 매년 한 8.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국내 의료 산업의 약 4분의 1 정도, 그리고 국내 생산 실적의 약 20%가 임플란트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해외 수출 의료 산업기기 1위가 임플란트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 만큼 국내 산업, 치의학 산업의 서비스 시장은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총괄하는,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현재는 없습니다. 최근 또 통계에 따르면은 만약에 그 의료비 지출을 100이라고 봤을 때 네. 치과에 쓰는 게 15.7%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에는 4군데의 국책연구기관이 있고 한의학에는 2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치과 쪽은 한 군데도 없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공공의료 분야와 산업 분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공공의료 분야는 지금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건강과 이 전신 건강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어떤 그런 구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고 그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그 베이스를 마련해 주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는 산업 분야가 되겠는데, 전체 의료보건 분야 연구비의 2.1%밖에 지금은 치의학 쪽에 배당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5%만 지금 응용과학 쪽에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맡아서 하게 된다면 아마 국가 어떤 그 신성장 동력이 될 만한 신기술, 신재료 이런 것들이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겠다, 그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네, 치의학연구원이 설립되면 치의학 분야의 학술 연구와 기술 개발, 그리고 관련 산업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만약 대구에 유치됐을 경우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요? 제 사견이긴 합니다만은 대구 산업의 구조나 체질이 바뀔 수 있는 엄청난 이벤트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가장 큰 효과는 고용 창출입니다. 그리고 이 치의학 산업 자체가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산업이 되어서 대구 경북의 부가가치도 상대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네 번째로는 국가의 어떤 신성장 동력이 될 만한 신기술을 개발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고, 다섯 번째는 이제 모든 치의학 산업이 대구로 집중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명실상부하게 대구가 이제 덴탈시티, 동부가 최고의 치의학 산업 도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 이 대구에 치의학연구원이 들어오게 된다면 대구의 산업 구조도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정도로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유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현재 5개 지역에서 유치 경쟁에 참여를 했는데, 다른 지자체와 다른 우리 대구만의 차별점, 또 강점이 있을까요? 광의적으로 얘기하면 대구가 교통의 어떤 중심지입니다. 신공항이 지금 들어서고 있고, 또 광주하고 달빛 고속철도가 놓여진다면 부산이나 광주보다는 입지 조건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구가 이미 덴탈시티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치의학 산업 종사자 숫자가 수도권을 제외하면 우리 지방에서는 최고 높고, 그리고 우리 대구 경북 의료 산업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네. 수출의 30%가 넘습니다. 그리고 11대 매출 기업 중에 4개가 저희 대구에 포진해 있고,
10개 임플란트 메이저 회사 중 3개가 또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을 비롯한 치과병원 그리고 5개 종병 종합병원이 있고 15개 정도의 그 대학 관련 학과가 있는 만큼 인적인 인프라도 아주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첨단의료 복합단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년에 아마 정부 기반 시설이 7개 동에서 9개 동으로 더 늘어나는 걸로 제가 들었고요. 거기 만약에 어떤 기업이 입주를 하게 되면 거기서 연구 개발 상품 완성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이미 만들어 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복의 약 40% 정도의 입주해 있는 기업이 치과 관련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천복은 타 지방에서도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인프라가 되겠고 타 지역은 연구원이 들어와서 연구원을 통해서 인프라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인프라 위에서 이 연구원이 바로 즉각적인 실적을 낼 수 있다라는 게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인프라가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세호 회장님을 비롯해서 대구시 치과의사회가 11년째 이 치의학연구원 유치운동을 펼쳐오고 계신데 사실 관이 주도하고 있는 천안시와 달리 저희 대구는 민간 주도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 경과와 함께 아무래도 민간 주도 활동이다 보니 활동에 또 한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14년 3월 14일 날 제가 유치위원장을 맡으면서 첫 회의를 가진 이후에 약 한 120여 차례 회의를 가졌고 매년 심포지움을 가졌는데 시장님 모시고 늘 했었습니다. 그리고 2번의 법안 발의를 했었고 작년에는 국회에서 왜 덴탈시티 대구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도 가졌습니다. 연구원이 들어서면 개업하고 있는 저 같은 치과 의사들한테 무슨 도움이 될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진 않고요. 조금 그렇긴 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애향심에서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구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대구가 그 역대 3대 도시로서의 면모를 새로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일조하는 것이 아마 연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여러 시장님을 제가 만나 뵀습니다만은 지금 홍 시장님께서 좀 진정성을 가지고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셔가지고 과거와는 좀 확연히 좀 다르다라는 그런 걸 느끼고 있고 지역 정치권도 과거에 비하면 지금 많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심각성이랄까 유치를 꼭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 타당성에 대해 가지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천안시는 현재 대통령 공약이라는 점을 내세워서 이 천안에 당연히 유치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 대구를 비롯한 다른 지역은 공모로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안시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안 그래도 기사를 보니까 천안시장님이 끼어들지 말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누가 누구한테 끼어들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희보다 1년 일찍 시작한 데는 광주입니다. 네. 광주가 12년 됐고 제가 11년이 되었는데 지난 11년 동안 제가 천안이 뭘 하고 있었는지 잘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시장님한테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진정 묻고 싶은데 천안이 지방이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공모로 가기 위해서 대구, 부산, 광주, 전북 치과의사 협회장들이 모여서 공동 성명서를 5월 달에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공모로 가야 된다. 연이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개 지역의 치과병원장, 치과대학장 8분이 모이셔서
이걸 지지한다는 공동선언문도 또 발표를 한 만큼 당연히 이 공모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 과연 이게 정치적 배려를 통해서 그렇게 지정돼서 가는 것이 옳으냐, 그게 아니라 정말로 잘 이 연구원을 서포트해서 잘 발전시킬 수 있는, 적극 발전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 갖고 다시 한번 정부 당국에 생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저는 뭐 당연히 공모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국립치약연구원을 이제 수도권이 아닌 지방 도시에 설립하는 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 지역 균형 발전에도 굉장히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안은 수도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게 지금 국정 모토이기 때문에, 정말 진정 지방을 잘 살릴 수 있는, 지방이 잘 삶으로써 수도권과 함께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모든 정책들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연구원은 한강 대전 이남에 있는 지역에서 맡아야 하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선례들이 많습니다. 그 임플란트라는 것이 이제 개발된 것도 스웨덴의 작은 이제 어촌 도시 마을이었어요. 네. 한 인구 2만 명 정도 되는. 그리고 뭐 지금도 치약 산업이 그 도시에 기반이 돼 가지고 있는 곳들이 세계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으로 이게 온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연구력이 부족하다거나 혹은 무슨 창의력이 부족해서 잘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네. 네네. 이처럼 대구에 치약연구원이 와야 된다는 당위성도 있고, 또 대구가 최적지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 상대적으로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의 관심은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시의회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범시민 유치운동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은 없으신가요? 마음은 너무 많죠. 네. 이제 연구원 유치에 동의하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저는 환영합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이제 저랑 부시장님 단장으로 해가지고 유치 추진단이 지난 2월에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고, 범시민 홍보라든지 유치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특히 지역 언론의 역할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안의 경우를 보면 이 구글로 기사 검색을 해보시면 지난달에 한 1,400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1,400건이 천안하고 충남에서 올린 기사일 정도로 네. 언론 홍보에서는 저희들이 뭐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심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며, 또 그만큼 또 지역 언론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시의회에서도 이제 관심을 점점 갖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의회와 같이 연대해서 잘 시민들한테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대구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연구원 유치를 위한 활동 계획,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꾸 천안 얘기를 하는데, 천안에서는 지금 뭐 100만인 서명운동을 뭐 시작했다, 네.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미 14년도부터 그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있었고, 또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도 먼저 선점해서 저희 국립치약연구원이라고 딱 치면은 닷컴이 저희 대구로 나옵니다. 예, 선점을 해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하반기에는 국회에서 이 연구원 대구 유치 관련한 국회 토론회도 준비 중이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대시민 홍보를 계속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응원이 절실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가 서울을 제외한 국내 최대 치의학 산업과 연구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가장 많은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이 들어선다면 그 어느 곳보다 강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래성장 잠재력과 국토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대구를 선택해야 할 이유는 많습니다. 박세호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초대석 마칩니다. 감사합니다.